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상포지구를 매입했던 투자 피해자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주목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상포투기 조사에서 드러난 부당한 행정 처리들이 감사원 발표로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장과 공무원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피해자들이 1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6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물건 조사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오는 21일까지 구봉산 일대 192만 제곱미터에서 사업자인 LF네트워크스와 주민들과 함께 건물과 분묘 등 물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최근 3차례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주 대표단을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되면서 사업이 제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보호법은 10년간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흥군 시설 일부 임차인들이 군에서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 등 갑질 행정에 나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고흥군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으로 귀촌해 친지의 카페를 맡아 운영하던 A씨. 고흥군으로부터 박물관 한 켠을 임대받아 2년간 꾸려왔던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은 지난달 갑자기 A씨에게 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단 2주의 기한을 주면서 카페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막막했죠. 남아있는 재료는 어차피 다 쓰레기가 될 것이고 저희 생계도 걱정이 되고 했었으니까 너무 억울했죠. A씨는 고흥군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계약 연장 여부를 물었고 임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분명히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카페 위치를 변경해야 해 임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갑자기 A씨에게 철거를 통지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 건물에서 카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카페가 없어진다면 여기엔 더 이상 카페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구나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위치에 생긴다는데 그러면 있는 업체를 굳이 쫓아내고서는 고흥군으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아 4년간 농수산품 판매점을 운영해온 B씨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지난 4월 고흥군이 B씨에게도 2주 뒤에 가게를 철거하라고 갑자기 통보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어떠한 서류도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수년간 키워온 가게에서 정리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시설 용도 변경상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군에서도 이제 다른 또 종합적으로 우리 특산 판매장에 대해서 좀 다른 계획도 있고 해서 의사를 저희가 물어봐야 될 그런 의무는 없는 거고요. 적절한 행정 절차에 의해 임차인 교체에 나섰다는 고흥군. 충분히 고려할 시간도 없이 임차인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갑질 행정이라는 임차인 사이에서 당분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19 고흥 남열 전국 서핑 대회가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호남에서 처음 열린 전국 규모의 서핑 대회로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전국 남녀 서핑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숏보드, 롱보드의 오픈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이 가능한 곳으로 남해안에서 보기 드문 큰 파도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한데 어우러져 전국 최고의 서핑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다 고수온 현상에 따른 전남 지역 양식어업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전남의 스마트 양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의 표층 해수 온도가 지난 50년 동안 약 1.23도 상승했고 이로 인한 전남 지역 양식장 고수온 피해 규모도 지난 한 해 동안 471억여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전남 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고수온 등 피해에 대응해 폐사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생산성도 늘리는 스마트 양식의 도입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광주 전남 기관들이 본격적인 검사를 받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광주 전남 지역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한전 KDN과 KPS 등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전이 대학을 세울 명분이 있느냐는 질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과 한전 측은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를 이끄는 지역혁신 플랫폼으로서 한전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앞서 열리는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공대 설립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천억 원 규모의 대학 발전 기금과 대학 부지 제공이 타당한지도 자한당 의원들이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대전에서 진행되는 광주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관련 재판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전남대와 목포대 등 지역 국립대와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차례로 진행되고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협동을 통해 창의력을 뽐내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슬로프를 매끄럽게 내려오는 봅슬레이 썰매를 표현하라. 2019 전라남도 창의도전 페스티벌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나무 젓가락과 고무줄로 3차원 틀을 제작하고 그 위에 지그재그 슬로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만들어 본 과제지만 쉽진 않습니다. 하프파이프에 구슬이 안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었고 제대로 고무줄이 움켜지지 않는 것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걸 좀 해결했어요? 그거는 고정용 막대로 좀 묶어서 고정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각자 맡은 과제 해결 못지않게 팀원 간 협동도 중요합니다. 팀원들이랑 최대한 협동을 해보면서 풀어나갈 스키 점프를 해가지고 도착 지점에 도착해서 깃발을 세우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아이들이 대회 성적보단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력 경진 대회에서 창의도전 페스티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창의도전 페스티벌로 이름을 좀 바꾸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대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서 창의성을 겨루는 것 속에 개인의 역량을 갖다 좀 더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상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금은 동이 아닌 서열 구분 없는 기관장 표창으로 이뤄졌고 82개 팀 모두에게 상이 돌아갔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한 창의력 개발의 취지를 살린 꿈나무들의 한마당 잔치였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2019 목포 항구축제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선상시장인 파시와 목포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목포 항구축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목포항 일원에는 하루 종일 인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파시장터에서는 풍부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고 소리가 있는 파시 주막 등도 파시의 묘미를 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세도시를 선포한 만큼 탕과 무침 등 목포 구미대첩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한선 노젓기 대회와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볼거리도 많고 아이들 체험할 게 많아서 참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객가 풍어 길놀이를 비롯해 청소년 페스티벌과 시민 열창 대회까지 모두가 함께 꾸미고 즐기고 있는 목포 항구축제.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무대 공연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항구축제 등 문화예술 축제도 즐기시고 해상 케이블카도 타보시고 정말로 멋진 오감이 만족한 가을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은 낭만항구 목포에서 먹고 즐기고 체험하며 잊지 못할 가을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환경이 하반기에도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9월 전남 지역 제조업의 업황지수는 전달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60으로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10월 업황 전망지수도 지난달보다 6포인트 떨어진 66에 그쳐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내수 부진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1.4%에서 최대 2.5% 감소한 377만 3천 톤에서 381만 3천 톤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당국은 쌀 공급량과 수요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태풍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에 따라 수급 상황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사태 발생에 우려되는 집중관리 대상 A등급지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축식품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관리 대상 A등급지가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고 이 가운데 전남의 69%인 77곳이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취약지역수 기준으로는 전남이 2,038곳으로 경북,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고 광주, 전남의 취약지역 내 거주 인원은 5,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인터넷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관내 보건진료소와 버스 정류장 등 130여 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 백운산 휴양림과 도서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시내버스와 주요 관광지 170여 곳에서 공공 와이파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빗줄기가 굵은 편은 아닌데요. 차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저녁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남쪽까지 모두 그치겠습니다. 가을비답게 비의 양도 많지는 않겠지만 차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낮에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지니까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갈수록 찬바람이 불면서 더욱더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3도, 특히 한글날인 모레 아침에는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현재 괌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보다 크기가 더 커져서 중형급으로 발달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로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어서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8번째 태풍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